예, 이제 샤클리카이저 리밋에 대해서 우리가 어, 알아보겠습니다. 예, 흔히 이제 SQ 리밋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디테일드 밸런스 리밋, 그러니까 연력학에서의 컨저베이션, 에너지 컨저베이션에 기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디테일드 밸런스 리밋이라고 하고요. 서모다이너믹스 우리가 이번 학기 수업을 할 때 키르호프 법칙 같은 게 대표적인 이제 디테일드 밸런스 리밋이 되겠죠.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뭐 카르노 이피션시라든지 블랙바디 리밋이라든지 랜스버그 리밋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퍼스트 로 에너지 컨저베이션 로에 기반했고 거기에 이제 세컨드 로를 더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퍼스트 로 같은 에너지 컨저베이션이 디테일드 밸런스 리밋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우리가 배웠던 연력학 지식을 솔라셀 같은 솔라 서머 에너지의 그 에너지 컨버전 이피션시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이제 선이 있고 여기 선이 있죠. 그러면 이제 열 혹은 엔트로피가 이제 오고 여기 이제 셀이 있겠죠. 셀. 그 다음에 로우 템퍼레처 레저버 얼스가 될 거고 우리가 이제 TA로 대변했고 이제 요 셀 카로로 엔진에서 이제 워크 아웃풋을 내는 거죠. 그러면 디테일드 밸런스는 이제 퍼스트 로우에 기반을 해가지고 이피전시는 당연히 들어오는 인풋 파워 대비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이어그램 그렸던 거 대비해서는 우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웃풋 파워는 나가는 이제 워크 아웃인데 들어오는 포톤을 흡수해서 그만큼의 에너지를 내니까 들어오는 이제 업섭션 되는 포톤을 우리가 QS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인풋 파워 대비 아웃풋 파워인데 당연히 요거는 PS 대비해서 흡수하는 포톤 S에다가 우리가 포톤의 에너지를 곱해주면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1961년도에 샤클리 카이저가 이 디테일드 밸런스 리밋 혹은 SQ 리밋을 계산을 할 때 했던 몇 가지 가정들이 있었죠. 수업 시간에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원선, 그러니까 컨센트레이터 없이 들어오는 거고, 두 번째는 요 선과 셀 모두 블랙바디라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정이 이제 업섭션은 여기 업섭션이라고 하고 파장이라고 하고 혹은 뭐 프리퀀시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밴드갭 기준으로 해서 스텝 펑션을 갖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밴드갭 이하의 파정에서는 전부 흡수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빌리티 인피니티 해가지고 어떤 커런트가 흘러갈 때 저항 같은 게 없다는 가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라디에이티브 리컨비네이션 중요한 가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샤클리 카이저가 처음에 논문을 낼 때는 이제 로스 메커니즘이라고 했는데 라디에이티브 리컨비네이션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로스가 아닌 걸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밴드갭 이하의 파장 혹은 밴드갭 이상의 프리퀀시에서는 전부 포톤을 흡수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기 프리퀀시 텀에다가 G 이렇게 썼었어요 제가. 물론 이제 솔라셀 같은 경우는 이런 패널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뭐 P, N 정션을 이렇게 다른데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플랫하죠. 플랫하기 때문에 여기 닿는 면적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hit을 포함한 에너지 플럭스 개념을 써서 했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양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분자 분모 각각의 A를 곱하는 게 맞죠. 근데 캔슬아웃 되니까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 거고. 근데 뭐 엄밀하게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인풋 파워 대비 아웃풋 파워를 우리가 얼마나 내냐. 이걸로 이제 이피션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테일드 밸런스 해석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솔라셀이니까 들어오는 파워가 기본적으로 라디에이션 형태로 오니까 우리가 이제 라디에이션 스펙트럼을 고려를 해야 되죠. 플랑크 법칙에 기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라디에이션 스펙트럼을 따질 때 그 플랑크 법칙을 따져야 되고, 요거는 우리가 저기 유도를 했어요. 이전에. 그래서 이거는 물론 여기 익스포넨셜에 물론 요 팩터가 이제 그 볼륨에서 라디에이션 되는 거를 기준으로 하냐, 그러면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 할 때 세 개 축을 다 고려를 해서 3승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근데 이제 면에서 나오는 라디에이션을 고려할 때는 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에서 3차원 공간이 아닌 볼륨이 아닌 2차원 공간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제 X, Y 면에 대해서만 고려해서 이게 2승으로 바뀔 수는 있죠. 그 차이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잘 염두에 두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PS 앞에서 이제 고려했던 QS 각각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QS를 먼저 써보면 흡수하는 거니까 밴드갭 기준으로 한 프리퀀시와 온도, 요거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플랑크 법칙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프리퀀시 기준으로 인테그레이션을 할 건데, 우리는 지금 흡수하는 포톤만 고려를 하면 되니까 2파이에다가 C2 컨스턴트만 앞으로 빼고요. 밴드갭 여기서 익스포넨셜 여기 앞에 제가 잘못 썼죠. 여기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KBT 포톤의 에너지 마이너스 1의 프리퀀시 2승 흡수하는 거고, 흡수한 때는 이제 면을 기준으로 보면 되니까 2승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됐고, 그 샤클리 같은 경우에는 X 파라미터를 도입을 했어요. 이거는 에너지 이렇게 됐죠. 이렇게 썼던 이유는 포톤의 에너지 대비해서 이 엔트로피 팩터가 얼마나, 그러니까 포톤의 에너지, 풀 에너지가 이제 엔탈피적인 요소가 있고 엔트로피적인 요소가 있고, 솔라셀에서는 엔탈피가 일렉트론의 밴드갭 이상의 에너지를 받게 해가지고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일렉트론은 포톤의 그 엔탈피적인 요소, 즉 요 텀만큼의 에너지를 얻어서 익사이테이션이 되는데 이거를 루인하는 게 이제 엔트로피적인 요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개의 컴피팅되는 팩터를 고려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식을 요렇게 쓴다라고, 그러니까 샤클리 같은 경우에 샤클리 카이저 리밋에서 식을 유도할 때 이 x 베리어블을 도입을 해가지고 다시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식을 다시 쓰면은 xg는 밴드갭 에너지에서죠. 여기를 밴드갭 에너지만 바꿔준 거예요. 했을 때 익스포넨셜에 x-1 이렇게 됩니다. PS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들어오는 포톤이죠. 이때는 밴드갭부터 고려해줄 필요는 없죠. 그냥 플랑크 법칙에 의해서 전체 프리퀀시에서 고려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때 밴드갭부터 고려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인테그레이션을 전체를 해줘야 되고 TS-1에 프리퀀시를 전체를 인테그레이션을 해주면 되니까 이때는 4승이 앞에 와야 되고요. 왜냐면은 볼륨메트릭하게 익사이테이션 되는 거니까 여기 3승이죠. 네. 이때 X 베리어블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그러니까 PS와 QS를 각각 여기와 여기에 넣고 계산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얘는 여기에서 얘는 플랑크 법칙 기반에서 우리가 값을 넣어줄 수 있으니까 결국 요거는 밴드갭에 대한 펑션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널리틱하게 밴드갭 프리퀀시 따라서 어떻게 이피션시가 달라지는지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 가기 전에 하나 더 첨언을 드리면 여기 이제 2승을 쓰는 거는 솔라셀이 이제 면에서 에너지를 받기 때문이고요. PS 같은 경우에 3승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태양이라는 볼륨에서 라디에이션 돼서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쟤를 이제 어널리틱하게 계산을 해보면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샤클리 카이저 논문에 나와 있듯이 이피션시 이 X 즉 요 들어오는이 아니라 솔라셀이 갖고 있는 밴드갭 프리퀀시 혹은 파장에 따라서 효율이 뭐 이렇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대략 제가 이거는 프로블럼 셋으로 내줬기 때문에 값을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40% 이상이 나와요. 40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옵니다. 값을 지정해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거 프로블럼 셋으로 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샤클리카이저 리밋 그 논문 자체에서는 요 X 베리어블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요거를 우리가 그냥 밴드갭 에너지 그냥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특정 솔라셀 세미컨덕터의 밴드갭이 특정 값일 때 얘도 이제 계산해 보면 1점 몇 이렇게 나옵니다. 특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 역시 프로블럼 셋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은 대략 우리가 카론 에피션시는 한 95%, 그리고 이제 랜스버건 리밋, 그 다음에 블랙바디 리밋을 하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대략 한 85% 정도 된다고 배웠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드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스터디를 할 거고, 사실 수업 시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을 드리기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밴드갭 이상에서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는 이런 스텝 펑션을 안 갖는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가 있는데 요 둘 사이가 이제 밴드갭 에너지고, 물론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 때 얘기를 했던 것처럼 혹은 지난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엔트로피적인 요소가 이 밴드갭 에너지 차이, 그러니까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의 에너지 차이를 줄여준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볼테이지 감소로 나타나게 되는데, 더 큰 요인은 밴드갭 이상의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잃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요만큼을 밴드갭 이상의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요만큼을 손실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 사실 이게 주된 요인이기는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에 또 볼 거고요. 어찌됐건 이제 요 요소 때문에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블랙바디 리밋상 얻어낼 수 있는 최대 효율보다 훨씬 낮은 효율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이 식에서 보면 셀 자체가 갖고 있는 라디에이션이 당연히 있을 텐데, 왜냐면 얘는 이제 셀이니까 TC 특정 온도를 갖게 되고 마찬가지로 라디에이션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거를 감안한 게 이제 블랙바디 리밋이었죠. 근데 지금 샤클리카이저가 처음에 계산했던 것처럼 요 디테일드 밸런스 해석을 하면 셀이 갖고 있는 특정 TC에 따른 라디에이션 이펙트를 지금 전혀 고려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왜 85%에서 40%로 떨어져 40%대로 40% 중반이라고 했습니다. 40%는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40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떨어졌는지를 보기 전에 이거를 실제 리얼리스틱한 상황에 맞춰서 보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이제 셀이 갖고 있는 TC에 따른 라디에이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볼 거는 요거에 대한 라디에이션을 어떻게 고려를 해서 보다 리얼리스틱하게 샤클리카이저 리밋 해석을 하냐는 겁니다. 자, 그를 위한 이제 상황을 조금 보면, 처음에 이제 샤클리카이저가 셀의 라디에이션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셀을 이렇게 가정을 하고, 여기 이제 PN 정션이 있을 때 외부에 이제 볼테이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면 마이너스는 전자를 잘 받을 수 있는 N 쪽에 연결이 되고,
플러스를 잘 받을 수 있는 P 쪽에 이렇게 연결이 된 상황이었죠. 이게 약간 여담입니다만 솔라셀에서는 PN 정션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원리상. 요거는 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통상적으로 PN 정션이 이렇게 달려있는 걸 많이 쓰니까 당시에 이제 샤클리와 카이저도 요 가정을 했고요. 이때 그리고 TC는 0도였었던 거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 커런트는 이제 요 방향으로 흐를 거고 이 상황에서 요거를 둘러싸고 있는 TS 이렇게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여기 TC가 0도였던 것처럼 굉장히 아이디어란 경우 실제로는 그렇진 않죠. 셀이 일단은 이렇게 네모나죠. 평평하죠. 네모나다기보다는 평평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면적 아까 A로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제 뭐 P, N 이렇게 달려 있고 외부에서 이제 볼테이지를 연결을 할 때 요 도선을 이어주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커런트는 그러면은 흐를 겁니다. 이때 TC는 0이 아니겠죠. 당연히 앰비언트에선 300일 거고 뭐 또 이제 외부에서 오래 있으면은 온도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TS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요 앞선 경우랑 다르게 이렇게 헤미스피어하게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쵸? 해가 떠서 중천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죠. 그러니까 앞서서 요게 이제 프랙티컬하게 리얼리스틱한 시츄에이션이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얘가 더 이상 0도가 아니기 때문에 0K가 아니기 때문에 라디에이션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입사되는 포톤의 어떤 기하학적 지오메트리의 어떤 리스트릭션이 있다는 거죠. 이 두 번째 거를 보정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앞서서 이제 흡수되는 포톤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정을 해주면 돼요. 앞에 지오메트리컬한 팩터를 넣어서 이거는 이제 솔리드 앵글 기반해 가지고 보정을 해주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요거거든요. 첫 번째 거 라디에이션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라디에이션을 하게 되면은 얘가 에너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효율이 낮아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엔트로피를 잘 다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에너지 컨버전 디바이스의 효율을 엔트로피 이펙트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효율을 낮추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얼에서는 이피션시가 대략 40 몇 퍼센트 요렇게 나오는데 이 온도 TC가 더 이상 0이 아님으로 인해서 라디에이션이 나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효율이 30% 초반까지 툭툭 떨어집니다. 온도가 이제 그거는 이제 300K 정도 될 때, TC가 300K 정도 될 때고 솔라셀을 낮에 오랫동안 구동하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럼 더 떨어집니다, 효율이.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라디에이션 이제 감안을 했을 때 효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연력각체 효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이피션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풋 파워 대비 이제 아웃풋 파워 워크 얼마 되는지 이제 보면은 되죠. 근데 이게 앞서서는 흡수되는 포톤 전체가 이제 저항이 없으니까 커런트로 잘 나가는 거를 가정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저항도 조금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라디에이션에 의해서 생성되는 커런트 양이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에너지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라디에이션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일부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가르쳐 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볼 거고요. 여기서 제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야 될 포인트로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에 솔라셀에서 아웃풋 파워를 계산을 할 때 이제 볼테이지 커런트 곱한 거에 요 P 아웃이라고 하면, 얘는 볼테이지에 커런트 곱한 거에 추가 이제 필 팩터 개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요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특히 이제 필 팩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바스켓 모델이었어요. 바스켓에 이제 비가 왔을 때 물이 채워지고, 채워지는 물만큼 이제 볼테이지가 생기는 거고, 거기에 이제 달아놓은 수도꼭지를 얼마나 여느냐에 따라서 이제 커런트가 나오게 되는데, 두 개가 잘 밸런스가 돼야지 볼테이지가 적당히 유지되면서 커런트도 잘 나와서 아웃풋이 커진다. 그 정도로 이제 필 팩터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 우리 수업 시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볼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보충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빛이 갖고 있는 엔탈피적인 요소와 엔트로피적인 요소를 모두 감안한 프리 에너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픈 서킷 상태에서 연결이 되지 않아서, 서킷이 연결되지 않아서 전자가, 익사이테이션 전자가 계속 쌓이고 있을 때, 즉 바스켓 모델에서는 수도꼭지를 닫아놓고 내리는 물, 비가 계속 쌓이는 형태죠. 요거는 프리 에너지랑 같다 그랬고, 프리 에너지는 우리 볼츠만 팩터 기억나시죠? BT의 probability였어요. 우리 솔라셀에서의 probability는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상태에서 이제 열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익사이테이션 될 수도 있죠. 그거 대비해가지고 빛을 받았을 때 얼마나 익사이테이션이 됐는지 그 확률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마이크로스코픽한 관점에서 엔트로피적인 해석이었고, 당연히 마이크로스코픽한 현상은 매크로스코픽한 현상이 직접 연관이 돼야 되고, 이 probability를 매크로스코픽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익스터널 루미네센스라고 했습니다. 요 이피션시가 좀 달라요. 얘 익스터널 루미네센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VOC는 아이디얼하게 로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VOC의 요 익스터널 이피션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1에 가까울수록 로스가 없는, 그래서 좋은 솔라셀이 좋은 LED여야 된다. 요거 말씀을 드렸었죠. 반드시 좋은 솔라셀은 좋은 LED여야 한다. 그죠? 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커런트죠. 필 팩터는 이제 둘 사이가 잘 밸런스가 돼서 최대로 높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럼 얼마나 많은 커런트를 잘 뽑아낼 수 있냐. 이게 이제 최종 솔라셀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이피션시를 결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샤클카이저가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제시를 합니다. 요 부분이 이제 이해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요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셀부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셀이 있고 뭐 PN 정션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흡수하는 에어리어를 A라고 두고 이 녀석은 주변에 이제 마치 블랙바디 할 때처럼 업저버 에미터가 중간에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얘는 특정 온도를 갖습니다. 300K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오는 포톤이 있고 여기서 흡수를 할 겁니다. 주로 이제 당시에 스텝 펑션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얘는 밴드깁 에너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TC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TC 이렇게 써야 될 거고 익스포넨셜에 여기는 이승만 고려를 해주면 되죠. 면에 의해서 흡수를 하니까 플랑크 법칙입니다. 플랑크 법칙. 그리고 여기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해줄 때는 밴드갭 에너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테그레이션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흡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TC를 갖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연력학적으로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주변을 둘러싼 온도가 마찬가지로 TC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고려해 주는 거는 여기에 볼테이지가 걸리지 않는 상황. 그래서 바스켓 같은 경우에 수도꼭지를 다 잠궈 놓고 그냥 내리는 빗물이 계속 쌓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런 연력학적인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에 있을 때 라디에이티브하게 업섭션 되는 거는 키르호프 법칙에 의해서 라디에이티브하게 에미션 되는 거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가 있을 때 일렉트론이 밴드갭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갔고 이게 흡수인 거예요. 라디에이션에서 오는 에너지를 받아서 흡수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에미션 될 때는 그대로 나가면서 포톤을 내놓겠죠. 이게 라디에이티브 다시 합쳐진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홀하고 다시 합쳐진다고 그래서 리컨비네이션이에요. 그래서 TC가 0이 아니어가지고 라디에이션을 할 때는 요 형태로 하고 요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샤클리 카이저랑 윌리엄 샤클리랑 한스 카이저가 제시를 했던 겁니다. 요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모두 일렉트론이 익사이테이션 되면 얘네들이 커런트로 귀결이 돼야죠. 이게 이제 처음에 라디에이션이 없는 상황에서 커런트 양을 그러니까 아웃풋 파워를 계산했었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당연히 흡수되는 포톤의 수 근데 이때 에너지가 밴드갭 에너지보다 많은 포톤들이 흡수되는 양 여기에다가 그냥 엘리멘터리 차지를 곱해버리면 얘가 바로
커런트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흡수한 만큼 라디에이션을 하는 거죠. 라디에이션의 근원은 뭐예요? 리컨비네이션이다. 그러면은 요 라디에이티브하게 리컨비네이션이 되는 양이 커런트에서 흡수되는 밴드갭 이상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포톤의 수, 요만큼 그대로 흡수가 되니까 얘가 생산할 수 있는 커런트에서 라디에이티브 리컨비네이션에 의해서 줄어드는 익사이테이션 되는 일렉트론의 양, 그리고 이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커런트 양을 빼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라디에이션에 의한 TC가 0이 아님으로써 나올 수 있는 라디에이션에 대한 손실을 정확하게 고려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라디에이션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손실을 고려해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면 익사이테이션이 지금처럼 되면 익사이테이션 되는 일렉트론의 수가 있을 거고, 이거를 N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남는 이제 홀의 수를 이제 뭐 P라고 합시다. 그럼 라디에이션 돼서 뭐 리컨비네이션이 되는 효율, 즉 우리는 앞서서 볼테이지가 0인 걸 먼저 생각을 했으니까 계속 쌓이겠죠. 얘네들은 나가질 못하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사실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이니까 우리가 흡수되는 포톤 대비해가지고 그냥 얼마가 생성되는지만 고려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라디에이티브 리컨비네이션 레이, 요렇게 빅 R이라고 쓰고 라디에이티브 리컨비네이션 레이, 이때 뭐 볼테이지가 0이다 그러면 QC, 그리고 이 이제 플럭스 기반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셀의 면적 A 곱해주면 되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 그리고 아랫면에 프로젝션 된 면 둘 다를 고려해 줘야 되니까, 요 상황이니까 요렇게 라디에이션 되는 거는 들어간다고 보고, 그럼 팩터 오브 2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상황이 되는 거고, 요거를 뭐 요렇게 써볼게요. R 하고, 얘는 이제 그러면은 익사이테이션 되는 전자의 수, 홀의 수에 비례할 거고요. 만약에 이제 볼테이지를 줘서, 앞서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볼테이지를 연결을 해가지고 커런트를 뽑아낸다. 즉 여기서 쌓이는 양을 흘려보내서 일렉트론과 어떤 홀의 수를 줄여드리는, 볼테이지가 0이 아닐 때죠. 특정 볼테이지가 있을 때는 얘도 이제 뭐 일렉트론 홀 수에 비례할 건데, 이때는 볼테이지를 줘서 내보내니까 쌓일 때에 어떤 팩터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팩터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볼츠만 팩터,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 부분은 앞서서 우리가 이제 볼츠만 팩터도 공부를 했고, 볼츠만 팩터가 어떻게 볼테이지에 영향을 주는지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요거 이제 볼테이지, 그러니까 QV 하면은 이제 프리 에너지가 되고, 익스포넨셜의 프리 에너지 오버 KBT 하면은 볼테이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어떤 probability가 되는 거니까, 얼마나 리컨비네이션, 라디에이티브 리컨비네이션에 의해서 전자가 잘 빠져나가는지가 되는 거죠. 온도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론에 다다를 수 있냐면, 커런트가 이제 라디에이션이 존재할 때 엘레먼터리 차지를 해놓고 밴드갭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포톤의 수, 요만큼 원래 이제 커런트로 잘 나갔고,
라디에이션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라디에이션을 고려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디에이션이 존재함으로써 손실되는 커런트의 양을 우리가 이렇게 고려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얘는 이제 요 연력학적인 요소, external luminescence rate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I도 TC가 0도가 아님으로 인해서 파생이 되는 라디에이션에 대한 팩터를 뒤에서 고려해줬던 것처럼 이렇게 보정을 해줘서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샤클리 카이저 리밋을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연력학적인 솔라셀의 이피션시, 컨버전 이피션시 리밋이 규정이 되는지를 정량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관계를 이해를 하면 우리가 앞서 솔라셀을 배울 때 IV 커브를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커런트, 볼테이지. 그러면 요게 커브가 어떻게 그려졌죠? 이렇게. 볼테이지가 없을 때 이제 커런트가 맥시멈을 찍죠. 요게 이제 숏서킷 커런트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볼테이지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서킷이 연결이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어큐뮬레이션이 쌓이고 이런 상태에서 볼테이지가 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커런트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어느 지점, 밸런스가 되는 지점, 요게 전체의 얼마냐, 이게 필 팩터였죠. 그러니까 밸런스, 그 볼테이지와 커런트 사이의 밸런스가 잘 맞냐 안 맞냐, 그거를 따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 관계식이 이제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샤클리 카이저 리밋 계산한 결과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온도에 따라서 솔라셀의 펀더멘탈 리밋 혹은 연력학적인 에너지 컨버전 이피션시 효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계산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실제 계산에서 얻은 결과인데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수록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최대 효율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예,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옵티멀하게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셀의 어떤 밴드갭 에너지도 살짝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올라갈수록 라디에이티브하게 잃어버리는 에너지가 더 많다. 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최대 효율 한계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략 보통 이제 300K를 우리가 기준으로 많이 삼죠. TA 300일 때, 300일 때 얻어낼 수 있는 게 대략 한 33%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볼 거예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QVOC가 볼테이지, 이게 이제 external luminescence, 즉 그 라디에이션하게 어떻게 이 되돌아오는 요 효율, 라디티브하게 나오는 빛을 내는 효율, 요거에 따라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앞선 거는 요게 이제 1.0일 때, 100%일 때를 가정한 건데, 그거를 이제 조금씩 줄여가면 마찬가지로 볼테이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얻어낼 수 있는 연력학적 최대 효율이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이제 샤클리 카이저 리밋 계산할 때 이 아이디어란 경우랑 다르게
이 아이디어란 경우는 어널리틱하게 그냥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요 프랙티컬한 리밋, 즉, 요 요소들을 다 감안을 해서 계산할 때는 사실 어널리틱하게는 계산이 안 돼요. 요거는 어널리틱하게는 못 얻습니다. 요 결과는. 약간 이제 공학에서 수치 해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수치 해석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 단순하게 식을 풀어서 요거를 이제 어널리틱하게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널리틱하게는 못하고 코드를 좀 짜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에너지 연력학 수업의 스코프에서 조금 벗어나서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파이썬이나 매틀립을 조금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제가 이제 예전에 짜놓은 코드를 우리 블랙보드 수업 자료, 강의 자료에 올려놓을 거고요. 지금 요 결과를 보고서 물리적인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왜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이제 결국은 엔트로피적인 요소가 많아지고 우리 솔라셀을 둘러싼, 즉 솔라 에너지 컨버전 디바이스를 둘러싼 연력학적 상황에서 엔트로피적인 요소가 증가하게 되고 비가역성이 증가하게 돼서 우리가 에너지 전환 효율을, 에너지 컨버전 이피션시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이론적인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이 식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다 배운 거예요. 하고 여전히 이제 수치 해석을 조금 해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쓰는 매틀랩 코드, 파이썬 코드를 올려놓을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파이썬을 매틀랩보다 더 편해서 파이썬을 많이 쓰는 편인데, 요 코드를 내가 직접 해보고 싶다. 열정적으로. 그러면은 저를 찾아오셔서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스펙트럼도 뭐 따로 받아야 되고 변수들 이렇게 정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서 계속 이제 다뤘던 드라이빙을 했던 그리고 물리적 의미 하나하나 텀들이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다 담은 식들을 제가 짜가지고 파이썬에서 이제 런을 하면은 바로 계산 결과 나오게. 그러니까 변수들만 바꾸면 앞서 봤던 것처럼 템퍼레처에 따라서 라디에이티브 리컨비네이션 레이트를 바꿔가지고 템퍼레처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라디에이션이 어떻게 서멀 이피션시, 셀 에너지 컨버전 이피션시에 영향을 주는지를 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짜놨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그래도 이제 파이썬 혹은 매틀랩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조금 익숙하고 그 다음에 수치 해석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어렵더라도 못한다고 해서 절대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 전산 에너지 공학 수업 때 제가 파이썬과 매틀랩을 이용해서 공학에서 요구되는 수치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샤클레카이저 리밋도 실제 계산해 보는 거를 코드 하나하나 짜보면서 수치 해석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조금 더 열정 있는 친구들은 뭐 당장 뭐 시험 공부 때문에 못 하시더라도 종강 후에 시험 후에 방학 때 조금씩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샤클리카이저 리미까지 살펴보았습니다.